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2026년 투자 트렌드 9번째, 인공지능 에이전트 자동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서 사고팔고 예치하고 이자 받았죠. 그런데 2026년을 앞두고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사람이 클릭하던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디지털 직원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지갑과 자동계약을 이용해서 거래, 대출, 예치, 전략 실행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섹터는 이야기 힘이 세서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고, 그래서 코린이는 멋진 말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일을 자동화해서 쓰고 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누가 쓰는지, 무엇이 자동화됐는지, 돈이 어떻게 도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왜 하필 2026년에 이게 뜨냐고요? 첫째는 디파이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치하고 대출하고 담보 비율을 관리하고 이자율을 체크하고 청산 위험을 보고 수수료를 계산하고 체인 이동까지 해야 합니다. 코린이 입장에서 매일 이걸 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매일 확인하던 걸 대신 감시하고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지갑이 계정인 시대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세상에서는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지갑이 신분증이자 통장이자 결제수단입니다. 지갑이 곧 로그인이고 지갑이 곧 실행 버튼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붙으면 단순히 말만 잘하는 챗봇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됩니다. 셋째는 자동화가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오르면 따라 사고 내리면 겁나서 팔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고 조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일정 간격으로 나눠서 사거나 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담보 비율이 위험해질 때 담보를 보강하거나 일부 상환하는 청산 방어, 금리가 좋아진 곳으로 예치처를 바꾸는 이자, 최적화 같은 일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도 성립합니다. 설정이 잘못되면 손실도 자동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의 본체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코린이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단순 자동 매매 로봇이 아닙니다. 자동 매매 로봇은 보통 조건 A면 매수처럼 규칙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목표를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자산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한 달 수익을 최대화해줘 같은 목표를 주면 에이전트는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하고 다시 조정하는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온체인 에이전트가 무서운 이유는 실제로 돈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인공지능은 많지만 온체인 인공지능은 지갑과 연결되면 자산을 보내고 예치하고 교환하는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먼저 권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지갑 권한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권한이란 쉽게 말해 내 지갑이 어떤 자동계약에게 내 코인을 일정 범위까지 쓰게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디파이를 해보신 분들은 교환할 때 승인 버튼을 눌러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있어야 자동화가 굴러갑니다. 하지만 권한을 잘못 주면 내 돈의 열쇠를 남에게 준 것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이가 외워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승인은 편리하지만 잘못 주면 내 돈 열쇠를 남에게 준다. 넷째, 자동화는 예약이 아니라 상황 대응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매수하는 건 단순 예약이죠. 하지만 에이전트는 가격 급락과 담보 비율, 위험과 이자율 상승 같은 복합 상황이 동시에 오면 그 상황에 맞춰 움직이도록 설계됩니다. 다섯째, 온체인 자동화는 구현 방식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체인 위의 자동 계약 자체가 조건을 보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동화에 가까워 보이지만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실행 노드 같은 외부 실행자가 조건을 확인하고 실행을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컴퓨터나 특정 서버에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편하긴 하지만 중앙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에이전트가 똑똑해지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체인 위 데이터인 거래, 기록, 수수료, 풀 상태 같은 정보도 오지만 체인 밖 가격, 금리, 이벤트 같은 정보도 함께 봅니다. 일곱째, 비용이 있습니다. 자동 실행은 공짜가 아닙니다. 거래 수수료가 나가고 실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실행이 실패하면 손실성 비용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시장이 급격할 때는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되는 미끄러진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가장 중요한 현실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이고 도구는 잘 쓰면 편하지만 잘못 쓰면 사고가 납니다. 특히 자동화는 수익도 자동이지만 손실도 자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어떤 자동화가 실제로 쓰일 수 있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2026년에 현실적으로 많이 쓰일 사용처를 7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자동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비중을 정해놓고 흔들리면 다시 맞추고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감정 없이 규칙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둘째, 디파이이자 최적화입니다. 예치처를 옮기고 금리를 비교하고 수수료까지 감안해 어디가 유리한지 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셋째, 담보와 청산 방어입니다. 담보 비율이 위험해지기 전에 자동으로 일부 상환하거나 담보를 추가해 청산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자동 해지입니다. 가격이 급격히 흔들릴 때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전략 실행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세팅하기 어려운 규칙을 서비스처럼 구독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온체인 운영 자동화입니다. 어떤 프로토콜의 운영값 조정이나 보상 분배 같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향입니다. 일곱째는 비즈니스 자동화입니다. 결제, 정산, 예약, 광고, 리워드 같은 반복 업무를 지갑 기반으로 자동 처리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코린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갑키 보안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디에서 실행되며 내 지갑 열쇠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생명입니다. 둘째, 과도한 권한입니다. 무제한 권한을 주면 사고가 날 때 피해가 커집니다. 셋째, 자동 계약 버그입니다. 자동화가 붙을수록 계약이 복잡해지고 복잡할수록 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가격 정보입니다. 가격 정보가 틀리면 자동 매매나 자동 청산이 엉뚱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리한 체결입니다. 자동 실행은 시장 충격을 피하기 어려워 손해보는 체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과거에만 맞춘 전략 문제입니다. 과거 데이터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째, 규제 이슈입니다. 자동 트레이딩, 파생 성격, 자산관리 성격이 강해질수록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운영 리스크입니다. 팀이 정책을 바꾸면 보상 구조나 토큰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홉째, 과장된 서사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붙어도 과열되기 쉬운 시장입니다. 열째, 실사용 없는 보상입니다. 사용자 없이 보상만 뿌리면 지속이 어렵습니다. 이제 대표 후보 프로젝트들을 코린이 기준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패치 AI는 여러 인공지능 대리인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한 명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여러 대리인이 나눠서 일을 맡고 서로 협상하고 비교하고 실행한다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가격을 찾아주고 조건에 맞는 예약을 대신 처리하고 여러 거래의 경로 중 유리한 길을 찾아 실행하는 식입니다. 코린이 입장에서 패치 AI를 볼 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대리인들이 실제로 쓰이는 서비스가 있는가? 둘째, 개발자가 붙기 쉬운 도구와 환경이 있는가? 셋째,
토큰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료나 정산에서 필요하게 쓰이는가? 다음은 싱귤레리티넷입니다. 싱귤레리티넷은 한마디로 인공지능 서비스 장터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올려두고 필요한 사람이 불러서 쓰고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온체인 에이전트 시대에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필요한 기능을 찾아 호출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린이 체크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된 서비스 숫자보다 실제로 얼마나 호출되고 얼마나 유료로 반복 사용되는지, 둘째, 토큰이 단순 보상용인지 실제 결제와 정산에 쓰이는지, 다음은 오토놀라스입니다. 오토놀라스는 말만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온체인에서 스스로 돌아가는 자동 서비스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 전략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봇, 예측 시장 같은 자동화 서비스, 운영, 자동화 서비스 같은 형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코린이 관점에서 오토놀라스를 볼 때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자동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고 실행 횟수나 수수료 발생 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권한 제한이나 보안 점검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있는가? 마지막으로 비텐서입니다. 비텐서는 아주 쉽게 비유하면 인공지능 경진대회 리그 같은 구조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 인공지능 모델이 참여하고 성능으로 평가받고 잘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코린이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성능과 채택이 있는가? 둘째, 평가 방식이 공정하고 흔들리지 않는가? 셋째, 실제 사용처가 늘고 있는가 아니면 내부 경쟁만 과열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린이가 가격보다 먼저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읽기 좋은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떤 일을 자동화하며 그것이 수수료나 구독료 같은 돈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본다. 이 서비스의 사용자가 개인인지 개발자인지 기업인지 확인한다. 자동 실행이 완전 온체인인지 자동 실행 노드 방식인지 특정 서버 의존인지 구조를 확인한다. 지갑 권한을 한도나 기능별로 제한할 수 있는지 본다. 가격 정보나 이벤트 정보가 신뢰 가능한 경로로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계약 보안 점검과 사고 대응 체계가 있는지 체크한다. 토큰이 결제와 정산에서 꼭 필요하게 쓰이는지 아니면 단순 보상 수단인지 구분한다. 보상이 토큰 발행만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장기 지속성이 약해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 수수료나 매출 같은 실제 수익 지표가 공개되는지 확인한다. 개발자 문서와 도구와 예제가 탄탄한지 확인한다. 자동 트레이딩이나 파생 성격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체크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동화가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검증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 코인이라는 말에 반응하기보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일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화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코린이에게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동화가 돈이 도는 구조인지부터 보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누가 쓰고 있나? 무엇이 자동화됐나? 돈이 어떻게 돌고 있나?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과장된 서사에 휘둘릴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핏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